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1부 저희 수요일 날 아망드가 이제 워즈니악을 모시고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쭉 어떻게 커왔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있는데 네. 사실 뭐 반도 안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진짜 시작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지난주 뭐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전자기학에 대한 그 남다른 취미가 좀 있었고 네. 이제 그런 거 치고는 뭐 가정 형편이 막 엄청 유복한 게 아니어가지고 대학도 이제 몇 번 옮겨 다니고 또 학교에서는 워낙에 전자산업 자체가 초창기였다 보니까 뭐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어서 학교도 네. 이제 옮기게 되고. 참 신기한 게 그 스티브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 둘 다 유복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뭐 아주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네네네. 그래도 빌 게이츠는 금수저였거든. 금수저지. 빌 게이츠는 금수저의 금수저였거든. 네네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완전 어떻게 보면 밑바닥부터 성공한 사람들이라서 그냥 중산층이죠 진짜 딱. 딱 어떻게 보면 네. 서민이라고 그 서민의 가정에서 시작은 서민이었으나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전체 거린 아닙니까? 거린 아니에요? 지금은 거린이라고요? 네. 외모가? 지금 부로 치자면은 그 탑급 아닙니까? 이 지구라는 서버 전체에서 네. 거의 순위권 안에 놀고 있는 분들 그 정도 워즈니악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워즈니악은 돈 없어 거지야. 거지는 아니야. 아니 저번 주에 너무 돈을 많이 가져와서 그렇고. 이 그 황금 만능주의가 약간 깔리신 것 같아요. 네. 자가 리치가 아니라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차고에서 시작한 회사가 네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애플 그 회사 하나가 네. 국가 GDP로 따지면 9위 정도 되는 회사래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럼 나라 하나 세울 수 있네 지금 이건 가서. 애플 제국인 거야. 어.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워즈니악이 아까 이제 세 번째 대학, 네. 캘리포니아 대학을 그렇죠. 갔다고 했죠.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편입을 하고요. 3학년이 시작되기 이쯤에 이제 워즈니악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네. 바로 또 다른 스티브를 만난 거죠. 네. 이게 바로 스티브 잡스인데요.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를 워즈니악에게 소개를 할 때 야 너랑 진짜 잘 어울리는 네. 너처럼 장난을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 라고 하면서 잡스를 소개해줬다고 해요. 대학에서 만난 거네요 그러면은. 근데 이 워즈니악의 친구가 네. 잡스를 소개해준 건데요. 이 친구 이름이 이제 빌 페르난데즈라는 친구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거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빌 어디서 페르난데즈?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애플에서 애플 다녀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 애플 다녀요? 지금- 애플에서 내가 들었던 것 같아. 지금은 안 다녀요. 근데 최초의 애플 직원이에요. 아 그래요? 좀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음. 오른쪽에 잡스 있고 왼쪽에 워즈니악 있으면 당연히 야 너 같이 한번 해볼래?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직원이잖아요. 코파운더 직원이라는 건 이제 둘이 뭔가 으쌰으쌰하다가 일손이 좀 필요하니까 데리고 온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그 친구 있으니까 뭐. 근데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워즈니악이 잡스보다 5살이 많아요. 그러면 3학년이 되는 해에 네.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넘어갔으니까 그 잡스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서구권의 이 학년 체계.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둘이 친구가 됐대. 네. 근데 사실 우리 대학생이 고등학생이랑 친구 됐다 하면 보통 그냥 네. 과외 선생님 그런 학생 느낌이 이 약간 정도로만 들죠, 만나지 우리나라는. 네. 동등한 관계로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동등한 관계로 그러니까 문화가 친구로서,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워즈니악이 잡스한테 자기가 만든 크림소다 컴퓨터도 한번 보여주고 네. 나한테 잘 맞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워즈니악이 잡스를 엄청 욕해요.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네. 근데 그 당시에 잡스 눈에는 그 크림소다 컴퓨터 보면 되게 신기했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는 관계 초기에 어떻게 친해졌냐면 네. 밥 딜런의 테이프를 모으는 얘기를 하면서 엄청 친해졌대요. 둘 다 그런 컨트리 문화에는 관심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둘이 같이 찾아가서 이런 것도 모으고 네. 음악이나 장난, 컴퓨터 이런 것들에 시간을 보내는데 네. 워즈니악이 되게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해요. 네. 이게 워즈니악이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입학하고 이제 수업이 시작되기 막 직전 네. 2월 한 20일 정도 왜냐면 3월 2일 날 개강이니까 그렇죠. 2월 20일 정도에 네네네. 그 일일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하는데 뭐냐면 이때 당시에 해커 존 드레이퍼라는 사람이 아침용 시리얼 그러니까 콘프레이크 네. 이런 거 사면 사은품으로 딸려오는 호루라기 소리를 네. 전화기에다가 불면 전화가 공짜로 되는 신기한 현상을 발견해냈다고 해요. 버그를 찾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버그를 찾은 이게 아마도 최초의 해킹이라고 이 자소서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 생각에는 네. 근데 그래서 이
아침용 시리얼에 딸려오는 이 호루라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전화 회사들에서 막 이거 호루라기 난리가 해라 했는데 스티브 워즈니악이랑 잡스가 주말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녀서 이 그 호루라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원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 특정 신호가 그 수화기로 들어가면 수화기에서 이 컴퓨터가 이 소리를 딱 듣고 이거는 무료로 연결하는 전화야 관리자인가 보다 이러고 하고 이제 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높은 미예요. 2600Hz 정도의 그 소리를 딱 수하고 입력을 하면 무료로 전화를 쓸 수 있는데 이게 이때 당시에 스티브 잡스는 이제 막 고등학교 12학년을 시작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랑 대학교 3학년이랑 철없는 대학생과 약간 철든 고등학생 둘이 만나서 야 이거 무료로 전화할 수 있는 거 만들어보자. 만들어 했는데 처음에 이제 부품들을 모아서 만들어요. 그 높은 미를 낼 수 있는 걸 만드는군요.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계 이름을 블루박스라고 부릅니다. 블루박스라고 해서 근데 처음 했는데 아주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번호를 눌러도 연결이 안 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말하는데 워즈니가 뭔가 이상하다. 계속 뜯어보죠. 엔지니어적 기질을 해서 파고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 했던 부품보다 한 2배 정도의 부품을 더 써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절대 음감을 가진 음대생의 도움도 같이 들어갑니다. 필요하죠.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자서전에 나오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이분이 무슨 능력을 하냐면 맹인이에요. 높은 미를 정확히 휘파람으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휘파람으로 소리를 내면 무료 전화가 걸리는 거예요. 있거든 그런 사람 동네에 한 명씩. 그래서 이 친구들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수개월 만에 새로운 버전을 만듭니다. 근데 스티브 워즈니악은 이 책에서도 그렇고 두고두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블루박스를 만들었을 때 가장 내가 인생에서 만든 가장 완벽한 회로를 만들었었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지금도 만들려면 그렇게 못 만들 거다. 소시적에 만들었던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하면서 아주 탁월한 작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저녁에 뭐 개강하고 좀 지난 것 같아요. 잡스의 집에 모입니다. 처음으로 블루박스를 써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근데 이게 블루박스가 공짜로 전화가 걸리긴 했는데 번호가 잘 안 눌리는 문제가 있었대요. 버그가 있었네요. 그래서 아무나한테 예를 들어서 은 실장이 1234 1234면 뭐 2345 2345로 걸린 거야. 잘못 눌려서. 근데 그냥 아무나 걸려서 우리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지금 그냥 공짜로 전화 걸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그냥 신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뭔 소리야 라고 하겠지만 막 상대방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전화하는 건데 진짜 이렇게 장거리 전화가 되네 하고 그냥 끄는 거야. 장난 전화 수준이네요. 장난 전화를 건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겠죠. 근데 여기 장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둘 다 장난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둘은 약간 선을 넘어. 이 장난 수준은 지금 이미 그 블루박스 만드는 순간 범법의 영역으로 들어갔거든요. 방금 전에. 이 스티브 워즈니악이 어디다 장난 전화를 거느냐? 어디다 걸어요? 장거리 전화를 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교황청에다 전화를 겁니다. 교황청에 전화를 걸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고. 저 헨리 키신저인데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인데 지금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교황님이랑 통화해야 된다. 근데 교황청에서 아리까리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거리 전화를 걸어서 왜냐면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데 장거리 전화를 걸어서 장난 전화 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사실 전화가 국제 전화가 그렇게 일반적인 게 아니죠. 근데 웬 사람 전화해서 나 헨리 키신저인데 교황 바꿔봐 이러니까 근데 교황청에서는 이게 전화 받은 시간이 새벽 5시 반이었대요. 교황님 주무십니다 하고 이따가 다시 전화하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멋있어. 근데 솔직히 저 같으면 야 교황 전화 받았어. 하지 말자. 진짜 무서웠어. 했는데 교황이 받을 때까지 전화해요. 지금 급하다고. 근데 다음에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던 데라서 실제로 교황이랑 연결을 못했지만 어쨌든 이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이 정도로 장난기가 심하고 그리고 블루박스라는 이런 전자장치를 통해서 장난을 치는 걸 좋아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시절 한 70년대니까 이게 먹혔지 지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긍정씨 표정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거든요. 긍정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해커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블루박스 사건으로 두 명의 스티브는 추억도 얻었고 그리고
서로의 파트너십이 아주 끈끈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정도 선까지 서로 똘끼가 맞구나. 이걸 이제 확인한 거지. 그 뭐 문제는 안 생겼나 봐요. 그 네, 그냥 이러고 자서전에 쓸 정도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스티브 워즈니악이 나는 뛰어난 엔지니어링 능력을 갖고 있고 스티브 잡스는 이때부터 이 물건을 잘 팔고 그리고 별거 아닌 거를 되게 추앙하는 그럴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스티브 잡스가 워즈니악한테 야, 블루박스 만들어서 팔자. 이 공짜로 전하는 거 팔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40짜리 블루박스 100개를 만들어서 $150에 팔았습니다. 몇 배를 떼먹은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뭔가 약간 그 법의 경계선에 있는 물건을 블랙마켓에 팔았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팔렸고요. 잡스가 이걸 들고 얼마나 마케팅 하라고 다녔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원몰 띵으로 전화선도 드립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둘의 파트너십이 아주 끈끈하다. 우리는 베프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 두 명의 사람들이 컴퓨터 동호회에 서로 같이 가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 같은 동호회? 그 동호회 이름이 홈브루입니다. 홈브루? 아, 홈브루? 그래서 네. 홈브루? 그 맥주 만드는 브랜드 이름 아니에요? 그 LG에서 나온 맥주.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집에서 컴퓨터로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홈브루라는 이름이 붙었고 네. 지금 맥에서 뭐 이렇게 설치할 때 보면 홈브루라는 프로그램 설치하고 그래요? 하기도 하죠.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그 동호회는 없어졌습니다. 이름이 유지되고 있는 거다 그냥. 이름이 유지가 네. 되고 있는 거죠. 잡스도 이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네. 워즈니악도 이 홈브루에서 활동을 하는데 1977년에 워즈니악이 아주 오래된 텔레비전에 네. 조잡한 회로를 통해서 만든 컴퓨터를 이 동호회 친구들한테 보여줘요. 네네네. 근데 오랜만에 이 잡스가 동호회 나갔더니 워즈니악이 나 이런 거 만들었어. 네. 워즈니악은 순수한 엔지니어적 열정으로 네. 그냥 야 나 이런 거 만들었어. 진짜 대박이지. 또 한번 만들어 볼래? 신기하지 않음? 내가 회로 줄까? 회로 줄까? 한번 만들어 볼래? 근데 잡스가 뭔 회로를 줘? 내가 한번 팔아볼게. 공개하지 마. 이거군요. 같이 회사 차리자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워즈니악은 이미 대학교를 다니면서 HP라는 걸출한 회사에 이미 다니고 있었어요. 아, 회사 입사됐네요. 네.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HP를 때려칠 것도 고민하고 있었지만 굳이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지. 왜 그만둬야 되는데 잡스가 계속 설득을 해요. 잡스가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HP는 워지니악 같은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차라리 새 회사를 차려서 경영과 마케팅은 나같이 잘하는 사람한테 네. 맡기고 너는 진짜 천재 엔지니어니까 한번 아주 죽이는 컴퓨터를 만들어. 그냥 허파에 바람을 계속 넣었네요. 계속 넣었어. 그리고 HP를 그만두고 잡스와 동업을 하는 그런 워즈니악의 선택을. 그 시절에 뭐 7, 80년대 HP면 사실 글로벌 대기업 아닙니까? 거의. 그렇지. 네. 왜냐면 그 조그마한 계산기 있죠. 그쵸. 그 계산기는 HP가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앞날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 그 사회생활로는 창창하게 딱 남아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나오게 되는 뭐 이런 느낌이군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잡스는 돈이 없었어요. 네. 잡스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워즈니악이 다 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다. 이 기생충 아닙니까? 기생충 수준이 아니고 페러사이트? 바람도 넣었잖아 허리에다가. 아, 그래서 애플 컴퓨터를 세우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 홈브로에서 만들었던 그 컴퓨터 있죠. 네네. 그게 조금 발전이 돼서 애플 1이 됩니다. 이 애플 1, 뭐 애플 때도 잠깐 얘기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배움이 맞다면 네. 애플 1, 애플 2가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가 되는 거죠? 애플 아닌가? 2가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라기보다는 네. 많은 사람들의 보편화를 보편화된. 시켰죠. 네. 그럼 그 전에도 개인용 컴퓨터라는 게 있었지만 네. 이거는 이제 개인이 쓰기에는 긱들이나 쓰는 내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잘 되네. 와. 그러니까 가정용 컴퓨터라고 팔았는데 네. 가져가서 납땜을 해야 되는. 가정용이 아닌 그러니까 매니아들만 쓰는 그치, 그런 그치. 거였구나.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뭐 컴퓨터에 조금 지식만 있다면 그냥 갖다가 쓰도 되는 게 그 시절부터 나왔다고 이해하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 1의 사진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 나무 박스에 그냥 이렇게 막 조악하게 껴져 있어요. 어. 그리고 로고조차도 사과 로고 아니고 그냥 막 나무에 구멍 뚫어서 애플 1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그 초보적인 수준의 그렇지. 지금 보자면 네. 초보적인 수준의 컴퓨터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애플을 창립을 합니다. 네. 애플을 창립을 하고 계속해서 애플은 승승장구해요. 이건 애플 팁스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근데 잡스와 워즈니악의
서로 다른 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잡스는 어떻게 보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듯한 제품을 만들어내기를 원했어요. 워즈니악은 엔지니어고 네. 공학자고 기기예요. 확장성이 넓은 컴퓨터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플 2를 만들 때 네네네. 잡스와 워즈니악이 아주 처음으로 갈등이 생기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왜 싸우냐면 네. 잡스는 컴퓨터 예뻐야 돼. 왜냐면 애플 2부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캐싱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컴퓨터가 예뻤거든요. 네. 지금 봐도 예뻐요. 근데 이 컴퓨터에 포트 2개만 넣자. 포트 2개만 넣자. 지금이랑 똑같죠. 애플. 예뻐야 되니까. 예뻐야 되니까 막 뒤에 덕지덕지 포트들이 있는 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포트 2개만 넣읍시다. 워즈니악이 근데 무슨 소리냐. 컴퓨터는 자고로 확장성이다. 네. 8개는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둘이 이미 4배의 차이가 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할 수 있는 4개랑 내가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왜 안 내? 그치.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공학자로서의 자존심 같은 문제기도 하죠. 마치 그게 본인이 부족해 보이잖아. 그게 구멍이 2개밖에 없으면. 그래서 애플 2에 이걸 2개 넣을 건지 8개 넣을 건지 갖고 둘이서 엄청 크게 싸워요. 근데 결국은 워즈니악이 밀어붙여서 내가 만든 대로 할 거야 하고 그냥 8개를 넣어요. 8개 넣어서 애플 2는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2개가 있었으면 너무 시대를 빨리 갔겠네요. 왜냐하면 애플 2를 거의 애플이 애플 2를 거의 10년을 우려먹거든요. 네. 10년 이상 우려먹어요. 근데 그리고 나온 게 애플 3예요. 애플 3가 나올 때는 스티브 워즈니악이 애플이 없을 때예요. 이미. 네. 네. 왜냐하면 그건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워즈니악이 잠깐 애플이 없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애플 3에는 잡스의 말대로 포트를 2개만 넣었는데 쫄딱 망했어요. 애플 3가 그 펜이 없던 모델인가요? 그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이 이뻐야 된다고 그 펜이 있으면 그 예쁘지 않다. 소리가 나서 시끄럽다. 네. 빼버려라. 해갖고 컴퓨터가 매우 뜨거워져서 망했던 제품이 하나 그래서 있었는데. 애플 3는 희대의 망작. 애플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망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희대의 망작인 애플 3가 있었습니다. 군형이 조금밖에 없으려면 이게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올인원처럼 되면 모를까. 그 시절에는 사진만 봐도 막 뭐 모니터도 꽂아야 되고 키보드 꽂고 프린터 꽂고 막 이런 거 다 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고 생각하면 구멍이 2개만 있다는 건 모니터랑 키보드를 꽂을 건지 키보드랑 마우스를 꽂을 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일단 하나는 전원을 꽂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구멍이 하나인 거야 사실상. 총체적 문제네요. 네. 여기서 말하는 슬롯은 이 확장 포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지만 전원 포트는 빼고. 네네네.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근데 이 워즈니악도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워즈니악도 그 결혼을 5번을 해요. 그래요? 이혼과 결혼이 되게 잦았는데 네. 사랑을 찾아 떠나는 그런 젊은이였구나. 이제 1981년에 워즈니악이 비행기를 사요. 왜냐면 애플이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대박을 쳤기 때문에 비행기를 사요. 그래서 비행기를 몰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당시에 있었던 여자친구랑 네네네. 같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자기 자서전에는 옆에 타고 있던 그때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 이름이 캔디거든요. 캔디가 부조종석에 앉아 있었는데 뭘 건드린 것 같다라고 회고를 하는데 좀 약간 모르겠어요. 그게 팩트였으면 할 말이 없지만 조금 찌질해 보이네요. 네. 근데 이제 81년에 이 추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크게 다친 부분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돼요. 그래요? 그래서 휴직을 해요. 치료하고자 휴직을 하고요. 네. 하면서 학교를 복학해서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 복학해서 그 남아있던 학기들을 학사 일정을 마치고 졸업도 하고 2년 뒤인 83년에 회사에 복귀를 합니다. 근데 이미 회사는 애플 3가 출시가 되었고 한번 자빠지고 계속 이 매킨토시 사업부와 애플 사업부 2개로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던 애플이 아닌 거예요. 이미 너무 커져 있고 애플은 이미 대기업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안에서 내부적인 암투와 정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했던 회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를 떠납니다.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또 그래는 없을지언정 그런 회사들에 딱 나중에 어디 잠깐 휴직하고 돌아왔던 임원이 돌아왔어. 근데 뭐 소문 들어보면 저 사람이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기억상실증도 걸렸다고 하고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사실은 그 암투에 휘말릴 수밖에 없거든요. 되게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돌아왔을 때 그러면. 그래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만두는데 뭐 아직까지 애플의 직원이긴 해요. 워즈니악이. 그만뒀는데 어떻게 직원이지? 그러니까
사표를 냈는데 네. 수리를 안 한 거야? 수리도 됐고 다 회사를 떠났어요. 네, 떠났는데 네. 직원 목록에 워즈니악이 약간 명예 직원처럼 있는 안 거예요. 빼주는 안 지우는 거지. 허하지 아니하였다. 약간 이런 건데 그래서 워즈니악이 뭐 팟캐스트 다른 영어권 팟캐스트 나와서 한 얘기가 아직도 일주일에 50불씩 월급을 받는데요. 야, 주급을 받는데요. 5만 원씩? 네, 5만 원씩 받고 있대요. 그래서 괜찮은 회사인데. 그 연봉 협상을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워즈니악의 애플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 2000년대 지나서 워즈니악이 잠깐 애플에 복귀한 적은 있지만 네. 뭔가 제품 개발에 주도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애플의 상징성은 어떻게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겠네요. 애플 2라는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애플 1과 그렇죠. 2를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사실 제가 그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할 때 워즈니악이 없었다면 지금의 애플은 어떻게 보면 선풍기를 팔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근데 있죠. 애플 1과 2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훌륭하고 그리고 그 내부에 네. 그 회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회사가 솔직히 몇이나 있겠어요. 음. 애플 아이폰 뜯었는데 엄청 예쁘잖아요. 네네네. 뜯어보면 예쁜 그걸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워즈니악의 그때부터 남아있는 철학이었다. 철학이 이렇게 볼수 아닌가. 있겠군요. 잡스와 워즈니악이라고 네. 봐야겠죠. 네, 그래서 애플에서 있었던 워즈니악의 역사는 여기서 예. 끝이 납니다. 네. 그리고 워즈니악이 뭘 하느냐? 네. 창업을 해요. 바로요? 또? 네. 클라우드9이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네. 근데 워즈니악이 어릴 때부터 뭐 좋아했다 했죠? 트랜지스터 좋아하고 다이오드 그렇죠.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네네네. 네. 이 클라우드9이 뭐 하는 회사냐면 만능 리모컨 만드는 회사예요. 그 모텔 가면은 있는 거요? 에어컨도 되고 TV도 되고 이거 아니야? 그게 만능 리모컨 아니야? 그치. 그 상업용이라고 써 있는 거. 무슨 모텔 써 있는 거. 전체 소등 이런 거. 그런 걸 만드는 회사를 차려요. 네. 쫄딱 망합니다. 왜 시장 나름 일찍 본 것 같은데? 근데 네. 실질적으로 그걸 그만큼 필요로 지금에서야 그렇지. 많았으니까. 네네네. 그때는 뭐 TV 하나 정도. 리모컨이라는 게 여러 개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네. 네, 미래를 보고 만들었는데 망해요. 그리고 애플의 주식을 다 팔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워즈니악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어요. 사실 그때 애플 주식을 들고 있으면 지금 100만 장자, 억만 장자 됐을 그렇겠죠. 텐데 네. 평생 먹고 살 돈은 있지만 그렇다고 뭐 잡스나 팀 쿡이나 이런 사람과 비교할 만큼의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리치들하고 이렇게 다이다이 뜰 정도는 아니다. 손정이랑 비교할 정도의 그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뭐 궁핍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네. 그리고 그래서 계속 기부하고 예. 컴퓨터를 관심 있어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워즈니악의 일생이고요. 네. 사실은 워즈니악의 일생이 애플 이후로 공개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소위 IT 셀럽들처럼 이렇게 막 본인을 표출하고 트위터에서 계속 활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걸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애플의 컴퓨터를 만들기도 했지만 이 전반적인 컴퓨터 시장을 워즈니악이 정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컴퓨터라는 게 종이에다가 구멍 뚫어서 나면 출력 결과물도 종이에 구멍 뚫어서 나오고 네네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워즈니악이 갖고 있는 특허 중에 마이크로 컴퓨터 for use with 비디오 디스플레이라는 특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통한 컴퓨터를 쓰는 특허를 워즈니악이 갖고 있어요. 화면에다가 컴퓨터를 보면서 할 수 있는 특허를? 그렇죠. 그래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 컴퓨터 화면이 있어야지.를 워즈니악이 특허를 갖고 왜냐면 있다고. 그 화면을 보는 게 당연하지 않았잖아요. 안 카드 시절에. 찍는 거였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TV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네.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 그때도 뭐 키보드라는 게 정립도 안 돼 있을 시절에 키보드라는 걸 통해서 신호를 입력하면 거기 글자가 입력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얻어내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특허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 보면 되게 그 워즈니악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애플의 초기는 사실 저는 잡스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네. 워즈니악이 없었다면 잡스가 뭘 팔 수 있겠어요. 진짜 뭐 그 샤오미처럼 지금 샤오미처럼 네네. 선풍기 팔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팔 물건을 찾아다녔겠지. 그렇겠지. 갖고 찾아다가 팔고 찾아다 팔고 이런 거 제가 하고 잘 있었겠지. 팝니다. 네. 이거 하면서 똑같이. 비슷한데 누구랑? 그러니까 이거 그치는 않아 그분이야.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워즈니악은 대단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나왔던 그 천재들은 항상 막 진중하고 막 되게 도전적이고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근데 네. 워즈니악은 장난치는 거 좋아했고 거기서 파생돼서 뭔가 물건을 나오고.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몇 가지 장난들을 살펴보면 네.
이건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했던 장난인데 사물함에 메트로놈을 넣어놓는 거예요. 네. 이렇게 메트로놈에 박자만 치려고 딱딱딱딱 소리 나잖아요. 네. 메트로놈을 조금 약간 개조를 한 거예요. 뭐냐면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점점 빨라지는 메트로놈. 폭탄처럼. 네. 그걸 사물함에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시한폭탄으로 이제 오인을 받아서 유치장에 갇힙니다. 갇힐만하지 이거는. 네. 그리고 유치장에 갇혔어요. 네. 가전에 그 유치장 창살 있잖아요. 네. 창살에 전기가 흐르게 장난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양반아. 그리고 대학교 프린터에 저는 사실 이런 것들도 그 학교를 잘렸던 원인 중에 하나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닉슨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워즈니악의 자서전에 나오지만 정치적인 색깔을 되게 많이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극좌에 가까워요. 스톨만 같은 느낌이죠. 약간 스톨만 닮았잖아. 스톨만도 약간 진짜 나는 진보의 끝이야. 약간 그 바야바 타입들이 다 왼쪽이야. 이렇게 털이 이렇게 저도 약간 수염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기미가 보여요? 윤 실장도 약간 저는 아나키스트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 성향이 IT나 크리에이티브와 연결이 되면 그쪽에 대한 걸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나 봐요. 왜냐면 지금 아까 전에 그 대학에서 쫓겨날 때 일화도 지금 써 있는 걸 보면 뭔가 그 체계가 자신을 막은 거잖아.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내쫓아 버린 거잖아. 얼마나 반항감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네. 이해는 합니다만은 근데 시간폭탄 같은 거는 좀 문제가 있긴 하네요. 근데 아까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대학교 프린터에 연병할 닉슨이라는 그게 무한으로 뽑히게 만드는 코드를 돌렸다고 해요. 그건 잘릴만 하네요. 그게 학교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을 먹지 않았을까. 그렇지. 종이랑 잉크비가 그때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학교에서 뭐 피보나치 수열 이런 걸 뽑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잘못 걸려온 그 전화가 잘못 걸려온 거에 자동으로 농담을 들려주는 기계를 만들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ARS네. 약간 ARS 같은 그런 것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저 지금 구글 어시스턴트 시키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리한테 농담해봐라고 했을 때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장난치는 걸 좋아했고 여기서 파생이 돼서 뭐 어떤 지금 들어본 걸로는 뭐가 만들어질 게 아무것도 아직 생각엔 없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던 거죠. 장난을 치면서 납땜도 해보고 뭐 이런 거 만드니까 이렇게 되네. 시행착오도 하고 그러면서 애플 1, 2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워즈니악이 되게 최근 한 4, 5년 전에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입방에 오르내렸던 게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단일 화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고점 찍었을 때 있잖아요. 막 2천만 원 할 때 그때 다 팔아치웠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그때도 비트코인이 그거잖아요. IT의 어떻게 정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그렇죠. 뭐 너와 나의 현실 세계와는 다른 그런 것들을 만들어놔서 어떤 우리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투명한 화폐 가치를 만들어보자.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암호화폐 순기능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워즈니악이 되게 좋은 모습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그리고 2,000불에 가까워졌을 때 팔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것들이 그런 부에 영향을 미치는 걸 나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팔았는데 그게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포장을 했지만 어쨌든 고점에서 먹고 나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우리나라에도 한번 방문을 해서 뭐 강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워즈니악은 지금 이제 이른의 나이인데도 계속해서 이런 교육 쪽이나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예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면서 스티브 워즈니악 트위터를 팔로우하면 워즈니악이 어디로 가는지 항상 포스케어로 수험으로 체크인을 해요. 진짜요? 체크인을 하는데 항상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디 간다, 뭐 어디서 어디 간다, 비행기를 타는 그런 여정들을 항상 올리거든요. 와, 지하철 타듯이 비행기 타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 정도 살면은 그렇게 탈 수 있죠. 근데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뭐예요, 근데? 강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게 지금의 그 사람의 즐거움 중 하나겠네요. 히피의 삶을 살고 비행기 있어요. 값도 받을 거고 애초에 자기 비행기를 샀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일단 왔다 갔다 한 체제비는 주겠지. 그렇죠. 체제비, 네. 거마비, 거마비 정도는 주겠지. 밥 한 끼도 하고. 네. 영수증 끊어오세요. 네, 이런 것좀 주지 않을까. 제가 그럼 여기서 준비한 토론거리가 있어요. 네. 뭐냐면 이 잡스와 워즈니악 하면 잡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워즈니악 하면 또 잡스니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려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근데 이 잡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잡스를 추측하기에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네. 뭐냐면 되게 이게 있으면 되게 기만적이고 세뇌적인 것들 하는데 그래서 물건을 잘 파는 걸 수도 있어요. 아, 너 나 알지? 약간 손정희처럼. 그렇지. 나 알지? 나 이거 내 다 할 수 있어. 나 잡스야. 뭔 말인지 알지? 자기를 신격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군요. 의도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워즈니악도 이런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서로 뭐 관심사가 맞았기 때문에 둘이 친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워즈니악이 잡스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나를 이용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렇게 느끼겠죠. 네. 그래서 되게 그리고 잡스는 모든 걸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를 해야 돼.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스는 되게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마케팅 귀재라고 할 거고 역사상. 네. 그리고 애플을 현재 애플로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서 살 수 있다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잡스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워즈니악의 삶을 살 것인가. 은실장은 어때요? 그러기에는 이번 워즈니악 특집에서 워즈니악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나쁜 놈이거든요. 아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어디 뭐 비트코인 불나방 입장에서 굉장히 나쁜 아니 농담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뭔가 이렇다한 엄청난 역사를 바꾸고 뭐 그만큼 또 큰 부를 벌어들이고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본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순기능으로 세상에 환원돼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사실 이런 면은 참 좋은 것 같아서 고민이네요. 진짜 약간 둘 다 선택을. 자, 그럼 고민해 보시고 흥정이는 어때요? 잡스의 삶, 워즈니악의 삶. 제가 아는 바로 워즈니악이요. 워즈니악. 잡스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어. 워즈니악도 나빠. 뭐가 나빠요? 비트코인을 고점에 팔고 나왔다고 임마. 잡스는 좀 소위 말하는 범죄 수준의 그러니까 실제로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가 있다라고 평가할 게 있어서 기업의 도덕적인 부분들이 많이 훼손이 됐다 잡스로 인해서. 그리고 잡스 개인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별로 제가 추구하는 삶은 아니지 않나. 인생이라고 친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재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잡스가 좀 끌리긴 해요. 근데 워즈니악이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거든. 그치. 애초에 비트코인을 팔 수 있었다? 그럼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삶이니까 지금 예시를 정말 잘 갖고 와주신 게 둘 중에 누가 좋아요라고 한다면은 뭐 잡스를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내 인생이다 생각하면 워즈니악이 낫다. 네. 아망드는 누구를 선택할 건데요? 저는 잡스요. 돈이 있고 말이야.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뭐 자가발 좀 청취하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말을 되게 더듬고 되게 잘 못해요. 그리고 이걸 두뇌로 회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물론 워즈니악도 회전이 빠르긴 하지만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거에 끌리잖아요 사람은. 근데 잡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워즈니악 형도 좀 더듬나 보네요. 아 워즈니악 형은 더듬진 않아요. 저처럼 이 정도로 더듬으면 일론 머스크 정도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잡스의 삶 그리고 잡스는 저랑 관심사가 되게 비슷해요. 폰트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디자인 이런 것들도 되게 그리고 쓸데없는 거에 집착해. 그래요? 나랑 똑같아요 그건. 중앙에 뭔진 못 보고 포트 2개냐 8개냐 그런 걸로 싸우고 꽂히면 그거 안 바꾸죠. 근데 얘기하기엔 좀 내가 생각해도 되게 그 납득이 안 가. 내가 말하면서도 그냥 예쁘다는 거 말고는 없어. 하지만 여기서 내가 물러설 수는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사내라면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잡스의 삶을 선택하지 않을까. 저도 근데 긍정 씨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워즈니악처럼 그냥 무탈하지만 내 삶이 성공했다라는 걸 내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명성 다 얻었잖아요. 근데 그 딱 한계가 걸려요. 뭐야? 일단
사업하는 센스가 일단 여러 개 창업을 또 했나요? 그 다음에 혹시 지금 클라우드9만 얘기해줬죠? 네, 그 뒤로는 이제 뭐 딱히 자기가 그 창업을 한 건 없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만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번 해보고 본인이 이게 안 맞는다는 걸 아니까 이제 안 하는 거겠죠. 그 정도까지만 딱 겹쳐지면 완벽하거든. 사실 내가 뭔가 이제 가죽을 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사업체 하나 정도 남겨주고 싶어가지고 좀 고르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잡스 혼자서는 또 안 되지. 못 만드는데 만들 수 없는데 잡스 정도의 회사까진 필요는 없고 클라우드9이 한 중반만 쳤어도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9이 참고로 그 뭔지 알아요? 클라우드9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몰라요. 이 뭐지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 거기에 연옥에서 그 연옥에서 이제 지옥 갈지 천국 갈지 결정된 데잖아요. 천국 가는 관문의 마지막 구름이에요. 10개의 구름을 건너는데 9개 구름 다음에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너무 행복해져서 9번째 구름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9이라고 하고 제일 엄청난 행복 이거를 클라우드9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그렇게 지으려고 애플처럼 지었어야 돼. 심플하게 줬어야 되는데 이상한 걸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사업 센스가 좀 없지 않나. 좀 둘 다 난 못 그러겠어. 난 둘 다 싫어요. 잡스는 그래도 마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손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름만 말하면은 돈을 2,000씩 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좋네요. 네. 그게 좋네. 저도 손정이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이렇게 2주 동안 또 이제 두 분 어떻게 보면은 또 서양과 동양의 이 같은 성향을 가진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어떻게 보면은 갖고 왔죠. 동양의 잡스인 것 같아요. 손정이. 그렇게 되겠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또 성향도 또 이 살아온 인생관도 약간 둘이 좀 많이 다른 그런 사람 두 분을 저희가 2주 동안 좀 조명을 해봤는데 자가 지니어스는 끝날 때마다 느끼지만은 좀 재미도 있으면서 약간 한편으로는 좀 허탈감도 좀 느낍니다. 왜요? 그 보면은 전반적으로 한 20대 초반이면은 뭐가 이게 쇼부가 다 쳤거든요. 그 사람들은 삶이 갑자기 내가 스스로 난 지금 내가 이러려고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근데 IT 잘 나가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네네. 다 40대, 50대 창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왜 지니어스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분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되게 나이가 든 상태에서 창업을 했는데 스티브 워즈니악이랑 비교했을 때 아직 감동이 부족하다. 임팩트가 없다. 그렇죠. 저는 임팩트가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여러분 저희가 자가 지니어스를 듣는 동안엔 계속 자괴감이 들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야겠죠. 이거 들으면서 약간 보람찬 그런 뿌듯함을 느끼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뭐 말을 자꾸 더듬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더 혹시 소개해주실 얘기나 뒷담화 얘기 없으시죠? 한 가지 있어요. 이 워즈니악이 애플을 좋아했잖아요. 애플을 창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기기를 되게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때 안드로이드 폰만 썼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화면이 너무 조그만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드로이드 폰만 난 쓰겠다. 그리고 애플의 그런 폐쇄적인 정책이 싫다 했는데 아이폰 6가 나면서 화면이 켜졌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갖고 있던 안드로이드 폰을 다 팔았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내가 할 말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본인 소신이 뚜렷하군요. 리누스 토바즈랑 비슷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내 생각을 그냥 다 씨부린다. 욕은 안 해. 그러니까 쌍욕은 안 해. 리누스 토바즈는 쌍욕하잖아. 하지만 둘이 비슷해. 엔지니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리누스 토발즈도 우리가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보면은 약간 순한 맛 같네요. 토발즈 순한 맛. 이런 느낌이군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번 주는 좀 재밌었어요. 알겠습니다. 긍정 씨 일단 뭐 준비된 멘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준비한 스티브 워즈니악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남겨주세요. 또 한 주 열심히 준비해주신 아마 감사드리고요.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저희 더 재밌는 소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